탈모 샴푸로 탈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요거 하나인데 거의 10만 원 이상 하더라고요. 안 좋아요. 강한 성분들이 세정력은 좋은데 두피를 굉장히 자극시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탈모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가족이 탈모가 의심되면 바로 샴푸를 권해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압구정에서 12년 동안 탈모, 모발 이식 진료해온 모발 힐링 모일의원 홍주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샴푸를 고르실 때 본인의 두피 상태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루성이냐, 아니면 건성이냐, 또 아니면 뭐 민감성이냐, 이 세 가지 정도가 본인 타입을 나누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성분 보기 어렵잖아요, 우리. 저도 막 수만 가지의 성분을 다 외우지는 못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샴푸가 앞에 뭐 어떤 거에 타겟을 맞춘 샴푸다라고 잘 나와 있으니까 내가 좀 지섬이다 그러면은 지성용, 뭔가 세정력이 강한 거, 건성인 경우에는 조금 더 보습력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민감성인 같은 경우에는 계면활성제, 또 이런 강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SLS나 SLES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정력은 좋은데 두피를 굉장히 자극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민감성에서는 좀 순한 계면활성제도 있어요. 순하지만 또 세정력은 조금 올린 그런 샴푸를 사용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자극이 좀 적은 거를 아무래도 권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계면활성제가 조금 순한 것들, 순하지만 보습력이 있고 또 세정력이 강한 것들, 그리고 약산성 샴푸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피지 조절, 살리실산이라든가 뭐 징크, 피리치온 이런 것들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탈모 기능성 샴푸들은 탈모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탈모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모 증상이라는 게 뭐 탈모로 인해서 뭐 기름이 낀다거나 아니면 가렵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탈모를 잡아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탈모를 막아준다가 아니고 탈모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쓰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탈모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시중에 이제 탈모 조금 완화될 수 있게 그래도 뭐 카페인 샴푸라든가 뭐 비오틴이 들어간 성분이라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과연 쓰는 게 맞느냐, 우리가 이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게 나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쓰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꽤 비싼 샴푸를 하나 선물 받아서 썼거든요. 모 회사 제품인데 뭐 요만한 튜브 형식 요거 하나인데 거의 뭐 10만 원 이상 하더라고요. 안 좋아요. 써봤는데 한 2번인가 쓰고 제가 못 쓰겠더라고요. 본인한테 맞는 샴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정수리 부분이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지루 두피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루라는 거는 기름기가 많이 끼는 거거든요. 얼굴에 식용유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증도 나고 뭐가 막 나잖아요. 울긋불긋하면서 기름기가 많이 도는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산화되면서, 기름이 우리가 산화되면 좀 냄새 나잖아요. 철 비린내 같은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루 두피가 있으면 그게 2차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기름기나 이런 것들이 모공을 막고 이런 부분들이 모낭을 위축하게 되고 2차적으로 모발이 빠지고 모발이 좀 약해지고 탈모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피가 전체적으로 막 울긋불긋하고 이게 2차적으로 막 딱지가 막 더덕저덕 생기고 그것 때문에 머리카락 좀 더 빠지고 이런 2차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두피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뭐 뜨거운 물로 샴푸를 한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유분기가 많은 제품을 사용하신다거나 머리가 젖은 상태로 그냥 잠들거나 이런 것들이 두피 상태를 좀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미온수로 적절히 샴푸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약산성 샴푸가 좋아요. 두피 자체는 원래 약산성이거든요. 그래서 pH 밸런스를 좀 맞추는 약산성 샴푸로 깨끗하게 샴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여드름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서 여드름 한두 개 난다고 뭐 그냥 집에서 조금 이게 건들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지루두피도 비슷해요. 머리 그냥 한두 개 뾰루지 나고 뭐 조금 가렵고 뭐 기름기 살짝 낀다, 이 정도는 집에서 케어가 가능하시고요. 지루두피가 있다고 너무 놀래거나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지루두피라는 거는 또 본인의 스트레스나 식습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그날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날은 또 기름기가 많이 낀다거나 또 어떤 날은 좀 덜 낀다거나 또 어떤 날은 뭐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가 안 좋아서 머리가 더 떡진다거나 이러면은 차라리 샴푸를 아침 저녁으로 또 가벼운 브러쉬 같은 걸로 샴푸를 하시면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탈모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해요. 병원에 와서 물론 정수리나 후두부 모발을 확대형으로 보면서 탈모의 비율이 얼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형상 탈모로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딱 봤을 때 정수리가 빵 뚫려 있거나 거울 봤을 때 내 M자가 손가락 하나보다 좀 올라간 것 같다. 드래곤볼 보시면 우리 베지터 머리 있잖아요. 전형적인 M자가 올라가 있다. 이러면 남자 M자형 탈모라고 보시면 되죠. 탈모인지 아닌지 보려면 가족력을 아시는 게 좋아요. 외가, 친가 다 따져보시고요. 우리가 모르는 친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없다고 해서 난 탈모가 아니야 라고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탈모라는 거는 과거의 나랑 비교하시는 것이 좋아요. 예전 모습보다 조금 빠졌는지 얇아졌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좋은데, 머리가 원래 얇은 사람도 있고 두꺼웠다 얇아진 사람도 있거든요. 모발의 얇아짐은 정수리라든가 아니면 M자 그 경계 부위, 이런 특정 부위 모발이 조금 더 얇아집니다. 그래서 주변 모발, 특히나 이제 후두부 모발과의 비교가 중요해요. 후두부 모발이 비해서 M자 경계나 정수리가 얇아졌다. 그러면 이제 탈모로 의심이 되는 거고요. 원래 머리가 전체적으로 얇다, 그거는 원래 머리가 얇은 사람이죠. 정수리 쪽 모발들을 우리 요새 핸드폰 많잖아요. 그걸로 한 3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만 주기적으로 찍어보세요. 이게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당겼을 때 몇 개가 빠진다, 15개 정도 당겼을 때 서너 개가 빠진다, 이러면은 뭔가 원인에 의해서 머리가 빠지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머리카락 개수도 중요해요. 하루에 대략 70에서 100개 정도 빠지는 건 이제 노멀 정도로 보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막 150개, 200개씩 우수수 빠진다, 이런 것들은 탈모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남자분이 오면 우리가 두 군데를 중요하게 봐요. 첫 번째는 이제 정수리 부분하고 두 번째는 M자 부위예요. 정수리 부분 모발이 후두부 모발에 비해서 확연히 얇아져 있다라고 보면 일단 탈모로 진단을 합니다. 가족력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요. 원래 M자였던 분들은 본인이 아세요. 어릴 때부터 거울을 보니까. 특히나 이제 군대 같은 거 갈 때 머리 짧게 자르면 라인 자체가 원래 M자인 분들은 이렇게 볼록 들어가 있거든요. 문제는 M자가 거기서 멈춰 있느냐 아니면 더 들어갔냐예요. 이 경계 부위 모발들이 얇아진 머리가 굉장히 경계 부위에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M자가 조금 올라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손가락 하나 정도 이게 파여 있다, 얇은 머리가 많다, 그러면은 M자가 조금 진행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M자가 원래 있으신 타입이에요. 이거는 탈모에 의해서 얇아진 거랑, 그리고 원래 이렇게 두꺼운 머리가 있고 원래 M자가 있는 거는 모양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M자가 크게 올라갔다고 보긴 어렵고 그냥 원래 모발 각도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탈모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적인 관점과 연관된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마 모양에 대해서 본인한테 스트레스가 된다면 한번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르는 미녹시딜은 머리카락에 바르는 게 아니고 두피에 닿아야 돼요. 대부분들이 잘 모르실 때는 머리카락에 스프레이 뿌리듯이 그냥 칙칙 뿌리거나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두피에 직접 닿아야 된다. 두 번째는 충분히 잘 건조되게 말려야 돼요. 하고 나서 뭐 닦아내거나 이러시지 마시고 잘 흡수되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녹시딜은 어쨌든 두피 안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공이라 그랬죠. 머리카락 나오는 구멍이 있잖아요. 글로 흡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로 잘 흡수되도록 놔둬야 돼요. 두피 상태를 깨끗이 세정을 하시고 잘 마른 상태에서 바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축히 젖은 상태에서는 미녹시딜 바르고 이런 것들이 흡수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두피가 마른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중요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머리카락에 바르는 것이 아니고 두피에다가 잘 흡수되도록 바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발랐으면 일정 시간, 한 4시간 이상은 그냥 둬라. 자기 전에 그냥 바르고 주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잘 마르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녹시딜이 보면 바를 때 우리 물파스 형식으로 바르는 것도 있고요, 스포이드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타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별로 한번 짰을 때 나오는 양도 조금씩 다르세요. 그래서 그거는 제품별로 잘 파악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가장 큰 부작용, 환자가 좀 컴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쉐딩이라고 하는 거는 초반에 약간 약해진 모발들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탈모약이라든가 미녹시딜, 어떤 치료에 있어서 쉐딩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쉐딩 현상이라는 거는 건강한 모발을 다시 만들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치료를 시작하면 보통 한 2주에서 한 2달 정도 사이에 쉐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올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다시 건강한 모발이 올라온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는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성장기에서 휴지기로 진행을 하죠. 약도 그렇고요. 미녹시딜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단하면 점점 이제 성장기 모발들이 얇아지고 탈모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쓰다 안 쓴다고 갑자기 뭐 없던 게 딱 빠지거나 이런 것라기보다 그냥 빠져야 되고 약해져야 할 것들이 조금씩 더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모라는 것도 일종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이 탈모가 의심되면 바로 병원에 보낼 겁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탈모를 초반에 잡으면 의외로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질환이라는 것들, 질병이라는 거는 초기에 잡으면 사실 돈도 별로 안 들고 아주 쉽게 간단한 방법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내 가족이 탈모가 있다, 탈모가 혹은 의심된다, 그렇게 생각을 드시면 그냥 가까운 탈모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